안녕하십니까. 예, 리버티 클럽 호스트 나지훈 기자입니다. 네, 임수환입니다. 예, 임상 우리 국장님이시고 오늘 귀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저희 전 TV조선 PD님이셨습니다. 손영기 PD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정말 대선배님을 또 이렇게 모셔서 저희가 영광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시간 끌리죠. 그리고 이 시간 끌기 게임에서 이제 결국은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그건 결국 체제 경쟁이라는 거죠. 체제 경쟁. 그리고 또 하나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가장 박근혜 대통령이 잘 대처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그 북한과의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를 들어서 그 휴전선에서 목함지뢰 네, 사건이 터지고 할 때 그때 박근혜 대통령 정부는 바로 대북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네. 하니까 저쪽에서 겁을 먹었거든요. 그렇죠. 네. 먹고 그때 최용인가 누구 처음에 안 날라 하다가 황병선인가 최용인가요? 맞습니다. 또 배란간에 안 날라다니는 녀석들이 회담장에 나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을 갖다가 세게 대하면 대표도 이렇게 격을 낮춰갖고 나오라 그러는 걸 예. 그걸로는 안 된다. 안 더 된다. 높은 제대로 단계로 나와 나와야 하니까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는 우리가 좀 마음 먹고 세게 가야 돼요. 그럼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좌파들은 저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 하면 그럼 북한과 전쟁하자는 얘기냐. 저희들도 전쟁 싫어요. 전쟁하면 안 됩니다. 전쟁하면 결코 안 됩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요. 다 파괴됩니다.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입장을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세게 가야 된다 이거죠. 강한 국방의 안보가 그럼요. 강한 되다. 예. 평화를 원하면 전쟁 준비를 하라는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 선조치 후보고 하라 하는 그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은 그런 것 같습니다. 시부야에 대해서 우리가 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폐기를 다 원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든 마음이고 그런 게 되어야 되는 건데 지금 댓글에 보니까 좀 답답하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도 계시는데 답답하죠. 예, 지금 현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좀 답답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게 한두 해도 아니고 예. 굉장히 답답한 거죠.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 좀 체제의 승리를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려보자 아니 이렇게 그 하셨는데 체제 승리를 하려면 우리끼리 단합을 해야 되는데 네. 우리의 단합을 자꾸 분열시키는 사람들이 지금 정치를 지금 주도하니까 그게 큰 문제죠. 최근에 일본의 일본과의 경제 분쟁 속에서 그렇죠. 제가 하나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게 지금 문재인 정권의 그 어설픈 아니면 엉터리 관제 민족주의거든요. 그게 들어오면 지금 해결될 문제도 안 됩니다. 예. 그런 걸로 해가지고 북한과의 문제, 일본과의 경제 문제 모든 걸 그런 식으로 심지어 교과서 문제까지 네. 관제 민족주의 그것도 굉장히 어설픈 그 민족주의가 이제 개입돼 버리면 북핵 문제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하는 시속돼 가지고 네. 그 경계선이 모호해져 버리고 맞습니다. 아니 지금 일본한테 하는 대응 10분의 1만큼 김정은이한테 하라. 네. 맞습니다. 네? 모든 이쪽은 민족이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끼리라고. 우리 민족끼리. 그 6.25 전쟁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분들이 죽음을 맞고 외국 군인들이 죽고 다치고 이상 가족이 생긴 그 장본인들 같은 민족이라고. 네. 물론 북한 전체 국민은 아니죠. 인민은 아닌데 그 집단 말인데 김정은 그 패밀리 집단과 그렇죠. 그 수하들. 네. 그 패밀리가 그대로 네. 대를 이어서 지금 북한의 정권을 사유하고 절대 권력을 지금 가지고 우리 있는데. 국장님께서 다음 꼭지로는 자연스레 능력에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일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좀 준비도 조금씩 해오고 그랬었는데 어저께 뭐 KBS 뉴스에서 이런 보도를 했답니다. 안 사요, 안 가요, 안 팔아요. 불매운동을 상징하는 글씨를 보여주면서 글자 앞에 빨간색의 일장기를 상징하는 그림을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공영TV가 이렇게 나왔으면 어쩌자고 이렇게 하는지 좀 냉철하게 이 양국 관계를 좀 이렇게 급속하게 냉랭하게 시키는 게 아니라 좀 풀어주는 뭐 정부가 좀 강하게 나가더라도 이런 부분은 또 이렇게 나가자고 언론 쪽에서 좀 선기능적으로 좀 풀어주는 것도 필요한데 자꾸 이렇게 호도하는 것도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 문제에 대해서 뭐 요즘은 하도 많은 보도들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좀
냉철하게 좀 보면 어떤 상황인가 하는 거를 좀 조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일본에서 취한 조치는 자기네들이 주요 물자 수출에 있어서 어떤 나라, 소수의 나라, 27개 나라인가에만 특혜적으로 이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괄적으로 허용을 하는 그러한 절차를 규정하고 적용하고, 나머지 나라는 개 건마다 다 서류를 제출받고 서류 검토를 해서 허용을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오는 시스템을 행정적으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사실 뭐 어느 나라나 다 갖고 있는 시스템이죠. 그런데 한국은 뭐 나토 국가도 아니고 미일 동맹의 동맹 국가도 아니지만 특별하게 한국에 대해서는 나토 국가나 미국과 마찬가지로 특혜적인 일괄적으로 수출 검수액을 껌껌이 하지 않는 이런 제도를 적용해 왔는데, 그것을 철회한다. 그래서 앞으로는 건건이 이 검증을 맡아서 이 수출 물자가 타당한 곳으로 수출되는가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보낸다. 중국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수출을 수입을 해 간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걸 서류를 제출하는 자가 한국이나 중국 같은 수입 국가가 아니고 수출하는 일본 업체가 서류를 제출해서 우리가 이 수출선으로 이 물자를 얼마치 며칠까지 수출한다. 그리고 이 업체는 어떤 업체다. 이렇게 서류를 제출하면 그걸 가지고 이제 검토를 해서 승인을 하거나 뭐 거부를 하거나 하는 이런 절차다 이거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인보이스 같은 걸 줘가지고 확인해서 이제 통관할 수 있느냐, 그렇죠. 통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그 지금까지의 특혜 조치를 철회한다고 해서 수출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검증 절차에서 걸리는 시간이 최대 90일이래요. 최대 90일. 검증 기간이. 그러니까 하루에 나갈 수도 있고, 다음날 나갈 수도 있고, 다음 날 나갈 수도 최대가 있고. 90일. 최대가 90일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한일 감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는 자꾸 딜레이를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이제 우리는 이제 자꾸 이거 감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운영할 것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일본은 막 비난하고 이게 우리에 대한 제재다, 무역 제재다 이렇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본 측 얘기는 그게 아니고 자기네들의 제도를 운영하는데 그 제도상의 카테고리에서 클래스에서 1급 클래스에서 2급 클래스로 내려갔을 뿐이다. 중국도 마찬가지 그 클래스다. 그러니까 무역 자체는 정상적으로 흘러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정부가 이거는 새로운 규제고 이것은 대한 무역 제재다. 보복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한국 정부라 이거예요. 한국 정부. 일본에서 그 말 안 쓴다 이거 지금. 그래서 아까 그 방송 들어오기 전에 아까 우리 스님께서 이제 저희한테 이제 하드를 하나 줬습니다. 이걸 제재로 봐야 되냐. 또 아까 뭐라 했었어요? 분쟁이라고 분쟁으로 봐야 되냐. 이랬는데 그 부분에서 좀 조사하신 거 있다고 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 한일 간의 그 징용공 문제 그 재판 이런 것이 걸려가지고 한국에 있는 일본 회사의 자산이 잘못하면 차압당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그 동맹국 사이에 적용하던 특혜의 지위에서 보통 일반적인 지위로 이걸 떨어뜨려서 대우를 하겠다. 그렇게 한 거는 말하자면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간의 불편함을 주겠다. 이 정도의 조치를 취한 거지. 그리고 이거는 외교적으로 볼 때 대개 상대편이 우리가 하기 싫은 일을 막 강요를 할 때 협상장으로 나오라는 시그널로 하는 조치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보통 외교가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본 정부는 이게 경제 보복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보복이 아니라는 멘트는 일본 정부의 그 외교적인 수사지 저는 외교적인 보복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일본의 경제 보복이 일어나게 된 가장 최근의 사건은 뭐냐면 그 대한민국 대법원의 그 강제징용 네. 행사들한테 대한 배상 문제, 네. 그리고 일본 기업들한테서 무슨 한국에 주재하는 일본 기업들의 재산을 갖다가 차압하는 그런 어떤 그거와 함께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아베 총리하고 아베 정부하고 그 합의를 해가지고 만들었던 화해 치유 재단을 갖다가 예. 그 적폐니 뭐니 하면서 해산시켜 버렸잖아요. 문재인 정권이. 네. 그 두 가지를 볼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물론 1965년도 박정희 대통령 재임 때 그 맺은 한일 협정, 네.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간에 또 일본 정부나 일본 국왕이나 일본 총리가 많은 사과를 했어요. 한국의 위안부라든가 징용 피해자라든가 원폭 피해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네. 사과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재임 시에 아베 총리하고 박근혜 대통령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이제 불가역적으로 이제 그 정리를 하자. 그때 제가 그 당시의 기억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일본의 민간 기업으로는 이 해결을 하면 된다. 일본 정부 예산을 내놔라. 해가지고 돈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베 총리가 그때 그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일본의 잘못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돈을 출연을 합니다. 그 돈을 받아가지고 화해 치유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한국과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양국 간의 그 약속이거든요. 그리고 1965년도에 한일협정도 양국 간의 약속이고, 이걸 갖다가 문재인 정권 아래서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일본이고 하면 저 다른 나라에서 서로 약속한 걸 다 일방적으로 깬다. 이럴 때 화가 안 나겠습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기자님하고 내하고 무슨 약속을 했는데 내 아우가 베란간에 그 약속을 다 깼다 하면 그 화 안 나겠어요? 그렇죠. 그게 대해서 일본 정부에서 벌써 오래전부터 몇 달 전부터 이 분명한 이 유감이다 뭐 계속 항의를 하다가 이제 요번에 나온 게 이제 반도체 품목 몇 개고, 아마 앞으로 1000몇 개 품목에 대한 수출 보복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면 이 지금 근데 그게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자체도 뭐 배 12척이 어떻고, 청와대 수석이라는 사람은 뭐 죽창가, 그 죽창가도 되게 웃기는 게요. 예. 죽창가가 동학농민혁명 때 나온 노래인데 이 농민 일반 대중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나서 왕을 죽이자라는 거거든요. 예. 조국이라는 사람은 웃기는 사람이에요. 문재인 대통령 죽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석이라는 사람, 그런 죽창가 얘기가, 죽창가 그 가사를 보면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왕은 아마 문재인이 아니라 박근혜인가 보죠. 아니 어떻든 참 황당하게 짝이 없고 뭐 의병이 어떻고 이 나오는 거 보면 인식의 수준이, 지금 글로벌 경제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나라 같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그런 어떤 참 정말 구한말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현 집권층이 그렇죠.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어디서 떨어졌는지 참. 반도체, 핸드폰, 자동차를 파는 나라가 갑자기 죽창 얘기를 하면 죽창이 나오죠. 완전히 10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면 저 약속도 안 지키고 신뢰 없는 신뢰 나라. 없는 사람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대한민국이 네. 올림픽과 월드컵과 이 OECD 가입한 지도 오래됐고 네. 한 나라가 배란간에 일순간에 이제 망신살이 네. 제대로 뻗친 거예요. 맞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건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화해 치유 재단을 없애고 징용공 그 네. 판결을 그렇게 하고 한 것이 일본 입장에서부터는 자기네들 공격을 받은 거잖아요. 받았죠. 근데 지금 네. 문재인 대통령은 마치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본한테 공격을 받고 있다고 지금 그래요. 떠들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봐야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일본에서는 일단 공격을 받았지만 그걸 화가 나서 화풀이를 한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도적으로. 그렇죠. 네. 근데 그걸 갖다 이쪽에서는 아니야, 쟤들이 지금 화나서 우리를 때리는 거야. 이렇게 지금 뭐라 그러지? 이런 걸 자기 그
그러니까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연극을 자작극을. 그리고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도 말이죠. 2012년에 김능한 대법관이 일단 문제를 처음에 이제 그 1심, 2심에서 다 진 걸 갖다가 바꿔놨고, 그걸 이제 2018년 대법원이 그 이제 추인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일본 최고재판소, 일본의 대법원하고 한국의 대법원하고 정 배치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양국의 대법원의 판결이 서로 다르다면 이거는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예요. 대법원 판결이 난 게 언제입니까? 작년 가을인가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는 지금 7월인데 벌써 한 8개월, 9개월 지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정부는 뭐 했냐 말이에요. 외교장관은 얼마 전에 아프리카 갑니다. 지금 이 시국에 북핵 문제도 북핵 문제고 한일 간에 이렇게 문제가 복잡한데 그 주무장관이 아프리카 순방 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파 유튜버들의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게 한일 관계에서 우리가 무슨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정부가 퍼쩍퍼쩍 뛰는 게 아니라 내년 총선용으로 그 국민들한테 반일 감정을 부추겨서 네.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 유튜버 사이에 지금 많이 나고 우리 있죠. 국민들도 말이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엉터리 관제 민족주의에 그 절대로 그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 냉정해야 됩니다. 한국하고 일본하고 경제력을 비교해 볼 때 아마 한국이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지금 아까 제가 1100개 품목이라 했는데 아마 그 이상 될지 그 이하가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제대로 우리나라 기초 소재 부품 원료 이거 우리한테 안 팔아주면요. 우리나라 반도체는 물론이고 자동차 기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특히나 우리같이 수출을 해먹고 사는 나라에서 진짜 절단납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니까 뭔가 해가지고 중소상인들, 영세민들 다들 죽게 만들어 놓고 이제 대기업까지 이제 죽이려고 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 베네수엘라 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특히 그 우리 국민들은 이런 엉터리 관제 민족주의에 절대로 쏘가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래야 일본에서도 우리 같은 사람은 없겠습니까? 일본 상품 불매한다 그러면 그쪽에서는 한국 상품 불매한다. 서로가 이렇게 이 평행선을 달리다 보면 특히 그 큰일이지만은 한국과 미국과 일본의 한미일 삼각 그 안보 동맹은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일본은 한국에서 김정은 집단이 한국을 만약 쳐내려왔을 때 일본이 미군의 그 병참 기지 아닙니까? 오키나와 네? 오키나와 일본 본토가 예. 이 기능을 일본이 상실할 때 한국은 그냥 우리 국민들은 완전 김정은 치하에서 좀 제가 저 논리를 너무 짬바는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말 겁나는 거예요. 네, 일본도 그 인구密도가 높은 나라고 땅은 좁고 사람은 많은데 도시 바로 옆에 미군 기지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희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미군 기지 때문에. 어. 근데 그 기지 중에 상당수는 전부 다 한국의 유사시에 출동하기 위한 그 무장력의 집처가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의 전쟁에 대비해서 자기들도 이만큼 뭐 위험 부담이랄까 그러니까 고통을 부담을 하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자기네들을 뭐 발가락 떼는 것 같지도 않은 여기고 마구 한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노무현 아니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일본의 혐한 감정이 심해져가지고 일본에 사는 우리 교포들이 굉장히 살기 힘들대요. 특히 요즘 우리 젊은이들 여기서 한국에서 취업이 안 되니까 일본으로 많이 가서 맞습니다. 취업을 맞아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 맞아요. 젊은이들이 오죽했으면 일본까지 가서 취업을 하겠어요. 그럼 그 우리 젊은이들 일본 가 있는 우리 젊은이들이 일본인들한테 어떤 대접을 받겠습니까? 그렇다고요. 예.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 교포들이 하는 장사하는 것도 손님이 많이 줄어들고 네. 그 뭐 한국어 학교 이런 것도 확 줄어들고 굉장히 어렵죠. 한류로 키워놨던 그 문화를 그렇죠. 한 방에 한류 때문에 막 그리고 키워놨죠. 이제 그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그 길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길은 그냥 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더욱이나 엉터리 관제 민족주의 가지고는 택도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경제력을 키우고 안보를 키우고 예.
정말 경제나 안보 면에서 일본을 능가할 수 있는 나라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엉터리 없는 민족주의 가지고 그 괜히 국민들을 갖다가 호도에서 호도할 게 아니고 예. 우리가 자강하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좀 계속 방송을 계속 주제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